지금부터 자소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로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 제가 노량진에 학원에 잠시 있었는데 노량진 학원에서 제가 여러분들 삼성 입사시험 사트 알죠? 농협도 입사시험이 있고 하나도 입사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입사시험에 수학이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서 수학선생을 잠시 했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자, 그래서 그때 그 치원캠프라고 하는 그걸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강사팀에 거기서 막내로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잠시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자소서를 담당해주는 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쌤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를 낼 정도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굉장히 좀 약간 전문가 같은 그런 쌤이었었는데 그 쌤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쌤한테 그래서 그 쌤이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 가서 막 배우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취업 캠프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공기업 공사공단 또는 대기업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막 강의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는 방법 정도는 제가 충분히 잘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특히나 제가 대학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생활 하면서 교수님들의 니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하나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합격생 자소서인데요. 이 지금 여기에 띄워놓은 거는 지금 일단 연대 자소서예요. 연대 자소서인데, 이 학생은 3년 전에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서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였었는데, 그래서 연대, 고대 생명공학과 둘 다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합격했을 때 자소서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학생이 연대를 갔거든요. 연대생명공학과.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내가 그렇게 말리던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학기도 안 돼가지고 뛰쳐나와서 쌤 못 살겠다고 쌤 말이 맞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대학원 가기 싫다고. 이제 중간에 때려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차피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편입 준비를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그때부터 또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담대 치전을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전담대 치전 붙었는데 그 다음에 공부한 거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까지 편입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치대 그 다음에 또 약대도 한 개 붙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단국대 치대를 다니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단국대 치대 자소서랑 그 다음에 요 자소서랑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보여줄 건데, 이 학생은 자소서를 못 썼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잘 쓴 자소서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뭐 잘 쓴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어차피 그대로 뺏길 것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쓴 자소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건 이런 부분들을 잘 못 썼다 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학생의 자소서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연대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항들을 뭐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학생 목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를 물어봐요. 고대에서 물어보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를 물어보는데,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다닐 당시만 해도 자기소개서가 학업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2년 전부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는 없어지고 학업계획서로 바뀌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 자소서가 좀 더 간단해졌다. 그런데 연대자소서 뒤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여드릴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학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 여기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순서는 연대 학업계획서, 그 다음에 연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단국대, 이제 거기, 이제 치대에 해당하는 그 자기소개서 해가지고 총 3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량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천자라고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반드시 못해도 950에서 천자 사이 무조건입니다. 950보다 적게 쓰면요. 그러면 딱 보면 보여요. 이게 분량이 좀 부족하다. 양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무조건 자기소개서는 일단 첫 번째가 정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몇백 자만 쓰고 그냥 픽 넘기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굉장히 양이 적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의지라든지 의욕이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량이 천자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950 이상에서 천자 사이, 그리고 천자 이내면 절대 천자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한 990자 정도 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950에서 천자 사이. 자, 그리고 글자 수가 안 정해져 있으면 일단은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형식에다가 채워가지고 적을 건데 절대 글자 크기, 간격, 문단 조정하는 거 안 돼요. 그냥 나와 있는 형식 그대로 해서 쭉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줄 바꾸는 건 괜찮아. 단락을 바꾸는 건 괜찮은데 엔터키 쳐가지고 단락을 바꾸는 건 괜찮은데 근데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이내 뭡니까 2면 이내라고 한다면 그 2면을 꽉 채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소서는 첫 번째 정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은 거를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써가지고 분량 꼭꼭 잘 채워서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자, 일단은 분량은 꽉꽉 채워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글자 수가 정해져 있으면 천자면 950에서 천자. 무조건 5% 이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5% 근사법 알지? 그죠? 5% 이내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이제 뭐 주어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꼭꼭 많이 채워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지원 동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교수님들은 지원 동기 말고 다른 거는 거의 안 읽어본다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들은 항상 이제 그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3분 앉아 계시는 경우가 좀 많고 2분 앉아 있는 거는 좀 약간 드물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서류만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증명서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든지 그거 계속 보면서 그거 기반으로 질문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가장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고 왜냐하면 궁금하지. 이 학생이 왜 우리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학생이 가장 못 쓴 건 뭐냐면 너무 애매하다 이거예요. 당뇨병이면 당뇨병. 당뇨병의 무슨 파트? 약이냐? 주사냐? 그럼 여러 가지 치료법, 기술이냐? 이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너무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썼거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 자소서를 나한테 들고 왔단 말이지. 근데 내가 빠꾸시켰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왜 이렇게 있었냐? 너무 두루뭉실하다. 내가 하나 타겟 잡아가지고 자세하게 쓰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한번 백 당하고 다시 한번 갖고 와서도 또 백 당하더니 그냥 그대로 제출했는데 우연찮게 또 잘 붙었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코로나라서. 면접이 없었거든요. 근데 면접이 있으면 이건 완전 박살나는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데 교수님이 대놓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뭐 당뇨병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뇨병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버버버 하다가 끝나버린다. 여러분들 올해 고대가 면접 있는 거 아시죠?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어떻게 적는 게 베스트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연고대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생명이면 생명, 그 다음에 화학이면 화학, 내가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돼.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연구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조건 대학원 가고 석사 박사 과정 거쳐가지고 연구원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교수한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연구원 한다고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건데 그게 공대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야. 맞죠? 기계과든 전자과든 어쨌든 무조건 연구원입니다. 맞죠? 화학이든 생명이든 싹 다 연구원이야. 연구원을 한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를 한다고 해야 이제 몇 년짜리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받아줄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만 얘기했던 거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원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 연구에 대한 타겟이 있어야 돼. 그 타겟은요,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내가 뭉뚱거려서 그냥 생물을 공부할 거예요. 화학을 공부할 거예요. 그게 아니야. 만약에 이제 화학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내가 배터리를 연구하고 싶다. 그냥 배터리가 아니야.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도 특정 배터리. 그리고 걔들이 지금 현재 이 정도 기술에 머물러 있는데 장차 이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 발전 가능성에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가가치라고 하죠. 얘가 기술이 발전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 또는 이제 인류에 대한 공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가 그런 이제 연구가 발전을 하는데 이제 한몫 이제 크게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적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정하게 된 계기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냥 나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뭐가 계기가 되면 참 좋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학회를 참석했다. 자, 그 정도 구라는 쳐도 괜찮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는 학회여야 되고 실제로 있었던 세미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해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세미나나 학회에서 이러한 주제로 강연을 해야 돼. 그 사람이 강연을 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어야 되는 거야. 충분히 마인드 컨트롤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안 그러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도 그런 강연들 찍어가지고 많이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알겠어요? 세미나나 학회 참석.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면 책을 읽었다도 괜찮고 유튜브를 봤다도 괜찮아요. 요즘은 교수님들이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찍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가장 베스트가 이건데 레포트. 내가 레포트를 쓰다 보니까 어떠한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그게 원하는 주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레포트를 쓰는데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진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연대 또는 고대의 특정 교수님의 특정 연구실에 논문을 많이 참고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편입을 결심하게 된 거지. 뭔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거지. 그러면 이제 특정 연구실이라든지 특정 교수님을 언급해도 되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고 싶다고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거기 관심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서술할 때, 자기 전적대들을 좀 까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나 연대 지원해요. 자기 전적대를 까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원래 전공도 까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적대를 까면요. 그러면 나중에 고대나 연대 와서도 딴 데 편입하고 싶어. 그러면 고대나 연대 써봤어요. 이렇게 또 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전적대를 까는 이제 형태의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글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전적대에 만족하면서 그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대학교를 잘못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교수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재수를 해야지. 네가 그 대학을 왜 갔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지금 전적대 학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학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접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뀐 거야. 장래희망이 바뀐 거지. 그런 뉘앙스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로 적으면 안 돼. 그럼 누가 시킨 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듯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정확한 타겟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 연구할 때 논문을 뭉뚱그려서 생명에 관하여 이런 것들 논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뭐 배터리면 배터리, 안 그러면 이제 뭡니까 고분자분 고분자 거기 중에서도 특정한 놈 딱 집어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싶다. 지금 현재는 이런 정도의 기술에 머물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장차에는 이제 이만큼 이 정도 되는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 여러 가지 발전 가능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혹시라도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인류에 이런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곳에 내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적으면 그 정도만 해도 못해도 이제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해서 양을 늘려가지고 적으면 최소한 700자 이상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 갈 거예요. 맞죠? 그거까지 쓰면 이제 또 한 100자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쭉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맨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지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귀교는 본교에 지원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특히나 귀교는 기교에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방진 말투입니다.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려대학교에 지원합니다 하시면 되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교인 고려대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아부 같은 건 할 필요 없어요. 고대나 연대보다 좋은 학교들 있어.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고려대학교 무슨 과에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뭔가 학회라든지 안 그러면 세미나라든지 안 그러면 책을 봤다. 안 그러면 유튜브를 봤다. 그 다음에 또는 레포트를 쓰다가 어떠한 기술 하나에 내가 꽂히게 됐는데 그 기술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구가 되어 있으며 장차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로 만약에 발전을 했을 때 인류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라든지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산업적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한 며칠 정도 잡고 그거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어떠한 특정 교수님과 특정 이제 논문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그 교수님들 당연히 자기 실험실에서 나온 논문 잘 알겠지. 만약에 면접에서 그 교수님을 맞닥뜨린다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이제 자세하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어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님 물어보는 질문에 계속 대답하면서 이 학생 기본적으로 좀 괜찮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특정 교수님, 특정 실험실 이런 것들을 언급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레포트 쓰면서 이런 교수님 논문 참고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편입 결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적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런 강의 같은 거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고려대학교 가면 이런 연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쪽 강의도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학교를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발언은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적대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연대나 고대에서는 그런 과목 개설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연구생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연고대에 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어놓은 이제 이 자소서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쭉 보면 내가 금방 언급한 거랑 많이 다르죠. 뭐 하자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걸 보면 아 이거는 정말 못 쓴 자소서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정확하게 적어야 돼. 완전 전문가 필이 나야 돼. 영어 적어도 괜찮아. 영어가 난무해도 괜찮아요. 논문에서 영어를 쓰면 그 영어 그냥 그대로 옮겨서 적어도 돼. 그렇게 해서 뭔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 학생이 이걸 진짜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풍겨줘야 된다는 거지. 빡빡 풍겨줘야 돼. 그게 진짜 대학생 자소서지. 이 정도는 고등학생 수준도 못 미쳐요. 솔직히. 중학생도 적으라고 하면 이 정도는 적을 수 있단 말이지. 너무 많이 까면 안 돼.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적으세요. 지원 동기만 잘 적어도 90%는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심 학문 분야는 어차피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원 동기에서 내가 이미 밝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밝힌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적으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을 더 많이 붙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맞죠? 내가 자소서 주제로 선택했던 이 기술에 대해서 살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 풍성하게 해서 적으세요. 그렇게 적었는데도 양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고대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교수님마다 어떤 연구실을 한다, 운영한다, 그리고 거기서 뭘 연구한다, 논문이 어떤 것들이 나왔다,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찾아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교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겟 잡아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그거 하나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딴 것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딴 거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적으면 돼.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천자는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주제는 하나 또는 두 개는 잡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해보고 논문도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걸릴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도 한 2,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적으란 말이야. 단순히 그냥 뭐 화학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안 돼. 약대도 마찬가지. 약대도 연구원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취직한다? 하지 마세요. 회사 취직한다고 하지 말고 학교에 남아서 연구한다고 하세요. 그걸 교수님들은 더 좋아해. 내가 얘기했잖아. 석사 2년에 박사 5년이면 7년짜리 노예가 될 수 있는데, 맞죠? 노예를 뽑을 수 있는데, 제약에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약에서 간다는 인간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7년 동안 남아서 노예하겠다는 인간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노예가 더 좋지. 여러분들이 교수라고 생각해봐. 말이라도 그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적고 나중에 안 가면 어떡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교수님들도 이제 더러더러 있긴 하지만 근데 굳이 뭐 교수님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그냥 쌩까도 그만이고 안 그러면 이제 정 그러면 이제요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원 나오셨는데 엄마 아빠가 대학원 죽어도 가지 말아요 이러면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 딸내미 그래가지고 대학원 보내실 거냐고 하니까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기 딸내미는 안 보내고 싶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거는 이제 타겟팅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주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된다. 맞죠? 그렇게 하고 무조건 대학원 간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비슷하게 풍기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도 돼. 원래 자소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적대학교 전공과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일계 같으면 적을 게 되게 많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전적대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웠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학습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놨으니,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만 더 보충해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맞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비동일계가 문제지. 비동일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배웠던 과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목이 다르다.
솔직히 뭐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엮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엮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시를 들자면 합격생들 중에서 통계학과에 있었어.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생명을 가고 싶대.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주제를 잘 잡았어요. 여러 가지 분류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생태 쪽으로 이제 걔가 주제를 잡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계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적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형태고.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학생들 있잖아. 원래 문과야. 맞죠? 문과인데 내가 약대를 가겠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내가 연고대를 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리를 좀 쥐어짜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엮으면 엮으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는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쥐어짜내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적대학교에서 만약에 문과 학생들도 뭐 기초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반화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생물 이런 것들을 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여해가지고 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전적대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똑같은 형태라서 맞죠? 그래서 원래 생명공학과고 그 지원하는 것도 생명공학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더 잘 적었다 못 적었다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목표 및 계획. 자,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교과과정이 다 떠요. 학교마다. 1학년들 교과과정, 2학년들 교과과정.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적대에서 내가 배우지 못했던 걸 여기서 1, 2학년 과목으로 개설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입학하자마자 내가 여기서 1, 2학년 과목에서 내가 배우지 못했던 거 듣겠다고 하세요. 정확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언급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뭐 듣고 4학년 때는 뭐 듣고 거기 커리큘럼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쭉 뺏겨서 쓰면 돼. 그렇게 쓰면 700자, 800자 그냥 쭉쭉쭉쭉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 그것도 할 거고 4학년에는 학부 인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 갈 거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석사 박사 해가지고 연구원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영어 공부할 거고 맞죠? 그렇게만 해도 천자가 나와. 맞죠? 충분히. 그래서 전부 다 그거 보고 뺏겨서 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특기사항, 뭐, 이 학생은 대학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기타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중에서 토익이 900점 정도 넘는다. 라고 한다면 영어 잘한다고 써도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나머지 부분들, 맞죠? 여러분들이 뭐, 심지어 학교생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 뭐 수영 잘한다. 뭐 그런 거. 왜 적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쓸 게 없어서 적었어요 하는데 뭐 당연히 기타 특기사항을 읽어보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가 뭐 좀 점수가 괜찮은 학생들은 영어 잘한다 이런 것들 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특기라든지 그런 것들 있으면 적당하게 적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을 거 없으면 나는 이제 성실하다, 근면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 강하다, 끈기가 강하다, 이런 것들 적어도 괜찮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부터는 연고대 학생들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대도 당연히 이런 항목은 없는데, 약대나, 그 다음에 의대가 이런 항목을 원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성장 과정 및 교육 배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성장 과정에다가 뭘 적느냐면 첫마디가 그거야. 저는 화목한 가정에 둘째 딸로 태어나.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 이상한 얘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생물이면 생명, 그 다음에 화학이면 화학,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계기부터 쓰시면 되고요. 교육 배경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게 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너무 심하고 고등학교 정도 괜찮고 대학교 이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초 과목들, 일반화학이라든지 일반 생물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를 했다 이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틈틈이 뭐 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과목들도 괜찮고 안 그러면 내가 따로 이제 시간 내가지고 따로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꿈을 키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의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옛날에 그거 많이 적었어요. 자기가 아팠던 얘기를 많이 적었는데,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쌍팔년도 때 먹히던 그 정도의 자소서. 그렇기 때문에 아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제 기르던 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죽었어요. 이것도 아니야. 맞죠? 그런 것들도 안 되고.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요거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 주제인데 이거 다 똑같이 통일해서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떠한 연구를 하려고 해. 근데 이게 의사만 할 수 있는 연구야. 의사 면허가 없으면 연구를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가야 되겠어.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꽤 있어요. 많아.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근데 거의 성장 과정은 잘 안 물어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맨 처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된 이제 그때 계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적으시면 돼요. 내가 학업의 활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그 과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하면서 어떠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시련이 찾아온 거야. 맞죠? 근데 그 시련을 내가 어떠한 이제 제 자세라든지 안 그러면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그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을 한 거지. 그걸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을 타겟팅을 해야 되냐면 희생정신, 협동정신. 내가 좀 더, 맞죠? 양보를 한다는 거야. 남에 대한 배려, 희생정신, 협동정신. 그래서 나 혼자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지. 남들과 다 같이, 맞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대뿐만 아니라 약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연구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 같은 팀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 의대 수업도 마찬가지야. 팀별로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희생정신, 그 다음에 협동정신이 굉장히 중요해. 그게 무조건 키워드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좀 약간 별로 좋진 않아요. 그냥, 맞죠? 아예 대학교 학업 외 활동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뭘 했다 이런 거보다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된 점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생관 가치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실함, 그 다음에 이제 끈기, 그 다음에 인내가 가장 좋아요. 맞죠? 참을성 있는 거. 내가 끈기 있게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멘트가 들어가는 게 좋아.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때는 배려, 협동,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혼자 공부할 때가 있을 거잖아. 그럴 때는 이제 끈기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끈기, 인내, 노력, 그 다음에 성실, 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겠다. 그냥 저는 이제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난 이제 이벤트, 사건을 하나 다루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분량도 채워지고 좋잖아. 자, 그 다음에 장례포부는 연구원입니다. 그냥 이거는 정해진 거야. 맞죠? 의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하는 교수가 된다.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유행을 많이 했던 게 그거거든. 왜냐하면 의대 교수님들이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애들이 의사 면허 따고 나면 공부를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하는 의사, 계속 이제 노력하는 의사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엄청 많이 써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사회적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의대를 진학하게 돼서 이제 애들이 기피하는 학과들이 있어.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상과 이런 데 기피하는 학과들 있지. 그런 데 가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지방 쪽에 근무하면서 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뭡니까? 저 고향이 저기 먼저 뭐냐?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많이 지방 쪽. 맞죠? 내가 좀 시골에서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고향 돌아가가지고 우리 친인척들한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뭐 베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술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것도 잘 먹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들이 기피하는 학과에 내가 가서 어떻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해 보고 싶다. 맞죠? 나 하나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요즘 이제 시국에서는 베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기타 특기사항도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던, 맞죠? 여러분들이 앞서서 다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야. 뭐, 내가 금방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배려, 그 다음에 협동, 희생정신, 그 다음에 이제 끈기, 노력, 인내심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나서 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뭐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적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자랑 좀 하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야 된다. 뭔가 좀 약간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지원 동기는 확실히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잘났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인성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다 갖춰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말 잘 듣는 굉장히 수동적인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 말 잘 듣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어필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뭐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 꽤 괜찮아요. 맞죠? 그래서 교수님 먼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말씀들을 크게 어기지 않고 잘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잘났다고 나대는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얘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물을 흐린다고 엄청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대 면접 볼 때 나 잘났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뽑힙니다. 그건 바로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여러분들이 수도분한 그런 수동적인, 맞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의대는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방구치대도, 방구치대는 솔직히 뭐 별로 적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게 뭐, 얘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얘기했던 거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야.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별거 없죠. 장학금 2번 탔고, 그 다음에 공모전, 그냥 얘는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다 같이 해가지고 해서 장려상 받았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 공저자 논문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뭔데? 이건 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없는 애들도 많이 합격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논문을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대학원 들어가면 어떤 논문 하나 그냥 이제 뭡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뭐 별로 이제 이름 없는 저널 같은데 근데 논문 하나를 낼 때 그럴 때 그냥 같이 있는 이제 실험방 식구들 이름들을 다 적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솔직히 퍼스트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요. 세컨드도 큰 의미가 없어. 퍼스트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뭐 세컨드부터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이 저기 뒤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적어놔서 올린 거다. 맞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실려 있으니까 올린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논문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논문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학생 볼만한 거는 결국은 이제 장학금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업에 대한 진로, 노력, 연구, 활동. 자기가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적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하고 다르게 내가 이때까지 뭘 해왔는지 그걸 충분히 다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 가서 이 학과 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대학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로 듣고 귀로 듣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쓸거리가 좀 풍부해지긴 했어. 근데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대학원 가야 된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공부를 했었던 부분들 이제 레포트를 쓰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연구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뭐다 약대나 의대나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의대는 그냥 둘째치더라도 의대는 뭐 연구교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요즘은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패스하더라도 자 근데 약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연구원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분위기상 맞죠 별로 이제 뭡니까 선호하지 않은 정도 맞죠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 그런 것들도 괜찮고. 진짜 정 안 되면 연구교수 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연구교수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할 거냐, 진짜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럼 진짜 할 거다고 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연구교수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많이 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연구교수 한다고 적으면 그쪽 연구교수가 진짜 뭐 하는 애들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많이 해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자질, 뭐 재능,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들을 이제 뭡니까? 의대나 치대를 가기 위해서 기울였던 여러 가지 노력들 있잖아. 그걸 이제 적당하게 요약해가지고 한 번 더 반복해가지고 적으면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물어보는 게 너무 비슷한 이제 형태야.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도 극복한 계기를 뭔가 좀 약간, 뭡니까? 그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배려라든지 협동정신, 희생정신 같은 거,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 여러 가지 형태예요. 안 그러면 인내심이라든지 끈기, 노력, 이런 것들도 괜찮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